0대로 가는 리밋. 그래서 U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는 사실상 매스는 irrelevant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massless field인 것처럼 보일 테고 거의 이 경우는 이제 massless field 하나 있는 거 인 것처럼 보일 테고 반대로 인프라레드에서는 매우 로우 에너지를 낮추면은 그 매시브한 스테이트를 익사이트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롱 디스턴스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무런 디그리 프리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empty theory로 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직관적인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인터랙팅 필드 티어리에 대해서도 계속 해볼 건데, 내가 에너지 스케일 이 피직스를 프로브하는 에너지 스케일을 울트라바이올렛에서 가장 매우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내려갈 때 물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이펙티브 필드 디스크리션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갖다가 탐구하는 게 이 시리즈의 오늘 앞으로 다음 주까지 계속 얘기할 거에 이제 주된 테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슈퍼시메트리에 대해서 슈퍼시메트리 라그랑지안 적는 거에 대해서 리뷰를 했는데 일단 4D N-equals 1 슈퍼시메트리 멀티플렉들은 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4D N-equals 1이랑 3D N-equals 2가 똑같은데 카이랄 멀티플렉 그리고 벡터 멀티플렉이 있어요. 카이랄 멀티플렉은 이제 컴플렉스 칼라 필드 하나랑 그 바일 퍼미언 하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온쉘 디그리 프리덤을 봤을 때는 벡터 멀티플렉에서는 게이지 필드랑 그것에 대해 슈퍼 파트너인 게이지노가 있습니다. 벡터 멀티플렉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할 테고 오늘은 카이랄 멀티플렉에서 집중할 건데 가장 심플한 슈퍼시메트릭 라그랑지안을 적으려고 하면은 많이 쓰는 테크닉은 슈퍼스페이스 포멀리즘을 쓰는 거예요. 얘네들을 묶어서 그 소위 카이랄 슈퍼필드라는 녀석으로 묶어서 적는데 이제 대문자 파이를 쓰고 얘는 이제 스페이스 타임 코디네이트과 더불어서 그라스마니안 코디네이션이 하나 달려져 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이 슈퍼필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간단한 라그랑지안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키네틱 텀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랙션 텀은 홀로모픽 펑션으로 적힌다고 그랬죠. CC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요 키네틱 텀은 그냥 풀어서 쓰면은 결국에는 이제 d mu phi 되고 d mu phi 더하기 i psi d slash psi로 풀리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f 텀을 인테그레이트 아웃 하는 게 필요하고, 얘는 결국 풀면은 나오는 게 psi psi d 스칼라 필드에 대한 녀석이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d 파이 스퀘어. 이게 이제 그 스칼라 포텐셜로 이게 나옵니다. 요게 주는 텀은 이제 유카와 텀과 그리고 여기 사이파도 있지. 그리고 스칼라 포텐셜 이 파트로 나뉩니다. 일단 당분간은 우리가 슈퍼시메트리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슈퍼시메트리에 의해서 보존과 퍼미언들 같은 디그리 프리덤의 개수를 가진 녀석들이 자연스럽게 슈퍼필드라는 녀석으로 뭉쳐지고, 그 슈퍼필드라는 녀석을 잘 써먹어서 슈퍼시메트리를 보존하는 그런 이제 라그랑지안을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 그런 필드 티어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원래 제너럴 필드 티어리는 유카 텀이랑 스칼라 포텐셜이랑 그 사이 커플링 사이 릴레이션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슈퍼시메트리 때문에 보존과 펄미언 사이에 릴레이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커플링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커플링으로 유카 커플링과 그리고 그래서 쿼티 커플링이 그 결정이 됩니다. 가장 간단한 모델은 이거를 이제 베스주미노 모델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생각해 보면 뻔해요. 그 스칼라 필드, 컴플렉스 스칼라 필드 하나랑 바일 펄미언 하나를 집어넣고 가장 제너럴한 라그랑지언을 그냥 적으면 나오는 게 베스주미노 모델입니다. 리노멀라이저블한 그걸 적으면은 나오는 게 그건데 슈퍼필드를 쓰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주는 게 이제 매스텀, 그러니까 스칼라 매스랑 결국엔 얘가 이제 이것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줍니다. 그리고 얘가 주는 거는 이제 람다 사이 파이랑 사이 밥 파이 되고 요거랑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쪽이 람다 스타 더하기 람다 제곱에 파이 이런 쿼틱 인터랙션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중요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스칼라 포텐셜이 얘의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그 슈퍼 포텐셜을 미분한 녀석의 절대값의 제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랑 상관이 있는 게 이제 결국엔 스칼라 포텐셜로 이제 베큐움을 파라메트라이즈 할 텐데 좀 힉스 필드 같은 거로. 근데 내가 이 슈퍼시메트릭한 베큐움을 고른다라고 하면은 수지 베큐움에서는 스칼라 포텐셜은 0이어야 돼요. V at phi V가 그 베큐움에서는 0이어야 되고 수지가 스폰테니어스에 깨진 녀석에서는 이게 넌제로가 되고 사실은 0보다 크죠. strictly. 슈퍼시메트릭 브레이킹은 뭐 여기 또 다른 일주일짜리 렉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아주 간단한 이제 슈퍼시메트릭 라그랑지안 슈퍼시메트릭 필드 모델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그 XYZ 모델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참고로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 타임 디멘션을 3차원으로 픽스를 할 겁니다. 그 2 플러스 1 디멘션. 뭐 혹시나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말하는 모든 디멘션 스페이스 타임 디멘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D 2 플러스 1D예요. XYZ 모델은 뭐냐면은 되게 간단하게 그 카이럴 슈퍼필드가 3개가 있어요. 이 카이럴 슈퍼필드. 카이럴 슈퍼필드를 이렇게 쓸게요. 그냥 쓰면 짧아서 편하니까. 3개의 카이럴 슈퍼필드가 있고 일단 키네틱 텀은 이제 캐노니컬하게 보통 캐노니컬 키네틱 텀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하이어 데리버티브가 없는 녀석.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적히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아이고, D사승 세타. 일단 앞으로 한동안 그 키네틱 텀은 다 캐노니컬한 걸로 놓고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슈퍼 포텐셜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시다. XYZ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XYZ 모델이에요.
그러면 얘의 스칼라 포텐셜은 V는 VXYZ로 써질 텐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이제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F텀을 계산하고 결국 이걸 계산해야 되겠죠. 아이고. 됐습니다. 더하기 이걸 계산하면 되죠. 뭐 당연히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하면은 xy의 제곱 더하기 yz의 제곱 더하기 gx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잠깐 여기서 그 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은 보통 지금 여기서 약간 이제 그 헷갈릴지도 모르지만 그 지금 카이럴 슈퍼필드랑 카이럴 슈퍼필드가 들고 있는 스칼라 필드를 지금 헷갈리게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통 x, y, g라고 쓰면 이거는 지금 x 그 카이럴 슈퍼필드 x에 있는 그 스칼라 컴포넌트를 말하고 소문자로 쓰면은 그냥 스칼라 컴포넌트라고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사실 아마 노테이션 저는 쓰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제가 이상하게 써도 알아서 문맥에 맞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렇게 스칼라 포텐셜로 쓰면은 얘는 스칼라 필드에 대한 함수일 거 아니에요. 그 카이라 슈퍼 필드의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 그냥 오리지널이 스칼라 필드의 함수입니다. 어쨌든 적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백큐움을 찾아야겠죠. 얘가 언제 0이 됐냐? 그러면은 풀어보면은 얘는 x, y가 0일 때 그리고 g는 아무거나 가졌을 때 또는 y equals 0 with x arbitrary 그리고 c equal x equal 0 with y arbitrary 이런 경우에는 포텐셜이 0이 되죠. 그렇죠? xy가 0이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yg 두 개가 0이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러니까 XYZ 중에서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0이면은 그러면 얘는 이제 포텐셜이 0이 되죠. 즉 백큐움이 요런 셋과 요런 셋과 요런 셋의 결국엔 합집합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도 쓰는데 그러니까 XYZ는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컴플렉스 넘버니까 사실은 이제 컴플렉스 넘버면은 이제 거리랑 페이스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기 모듈러스랑 페이스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X 브랜치, Y 브랜치, Z 브랜치 그러니까 가지처럼 나간다는 뜻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브랜치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YZ가 0인 녀석이고 여기는 XY가 0인 녀석 여기는 XG가 0인 녀석 그리고 이 세 개의 브랜치가 원점에서 만나죠. 여기는 모두 다 0이죠. 그래서 이 녀석 이거를 이제 그 백큐움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뭐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뭐 대랄 말이 아니라 그냥 셋 오브 그냥 스칼라 필드 익스펙테이션 밸류. 그러니까 결국에는 V가 0이 되는 지점을 얘네들이 파라메트라이즈 하죠. 그러니까 요 브랜치, 요 브랜치, 요 브랜치. 그리고 이 브랜치에서의 그 이제 브랜치를 파라메트라이즈하는 필드가 예를 들어서 요 브랜치를 놓고 보면은 얘가 파라메트라이즈 하죠. 그러니까 요 파라메트라이즈 하는 필드를 얘를 모듈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브랜치에서 모듈라이는 G고 요 브랜치에서 모듈라이는 X, 요 브랜치에서 모듈라이는 Y. 이거 몽땅 다 모아놓은 거를 백큐움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뭐 보면은 얘는 이제 일단은 모듈라이 스페이스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브랜치가 3개가 있고
스무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기하학에서 나오는 좋은 스페이스처럼 뭔가 스무스한 그런 스페이스가 아니라 얘는 뭔가 저기 브랜치로 뻗어나가고, 그러니까 non-hausdorff 스페이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고, 그 토폴로지가 좀 괴상하죠.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얘가 그 컴팩트하지 않고, 얘 사이즈가 무한히 크죠. 각 브랜치는 이제 크기를 무한대로, 그러니까 크기가 무한대로 크니까. 그리고 이제 원점이 싱귤러한 점이에요. 보통 이제 백큐 모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백큐을 찾았으면은 이제 백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브랜치로 가서 G를 적당한 값을 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포텐셜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럼 G에다가 내가 만약에 expectation value를 주면은 Y가 massive해지죠. 그리고 X도 massive해지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모듈라이 스페이스에서 이 브랜치에 있을 경우에는 X랑 Y가 massive해진다는 거. 그리고 하지만 G는 여전히 massless하게 있죠. X랑 Y.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반대로 X랑 G가 매시브하고, 여기에서는 Y랑 G가 매시브. 하지만 원점은 모든 게 다 매슬레스하죠. 그러니까 보통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싱귤러한 경우에는 싱귤러한 포인트에 있는 뭔가 매슬레스 디그리 프리덤이 있다라는 걸 보통 의미를 해요. 그리고 이 모델에 우리가 보통 필드 티어리를 제가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컨셉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이제 스케일 디펜던스, 이제 리노멀라이제이션 그룹. 그리고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거는 시메트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어떤 이제 뭐 라그랑전이건 뭐든 필드 티어리를 던져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시메트리가 뭐냐, 무슨 대칭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이덴티파이 해야겠죠. 지금 이 모델은 다시 한번 적으면은 그 세 개의 카를 슈퍼필드로 되어 있고 이런 인터랙션으로 걔네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의 그 시메트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가장 어비어스한 시메트리는 이제 x를 어떤 페이스로 돌리는 거. 이러면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페이스를 돌렸으면은 y랑 g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하나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는 아무것도 안 주고 g는 반대를 돌리면 어쨌든 시메트릭하니까 이런 게 가능할 테고, 또 하나는 x는 냅두고 y를 이제 페이스로 돌리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g를 반대로 돌려야겠죠. 그러니까 즉 내가 이제 이거를 이제 표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x, y, g 세 개의 카럴 슈퍼필드가 있고, 걔네들이 플레이버 시메트리가 U1 A라고 X라고 합시다. X를 돌리는 거니까 X를 돌리는 거 하나랑 Y를 돌리는 게 있다고 치면은 걔를 차지를 X에 대해서는 1, Y에 대해서는 1로 놔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슈퍼 포텐셜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G에 대한 차지는 바로 픽스가 되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얘도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런 시메트리가 항상 있죠.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브랜치가 지금 세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브랜치가 내가 X가 넌제로인 녀석으로 가면은 이거는
이런 이 시메트리를 깨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건 0이니까 U1 Y는 안 깨지고 있어요. 뭐 반대로 내가 Y의 배분을 주면은 expectation value를 주면은 이제 U1 Y가 깨지겠죠. 비슷하게 이제 또 G의 배분을 키면은 뭐가 안 깨질까요? 뭐가 깨질까요? 아니, 물론 뭔가 깨지겠지만 안 깨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Y가 넌제로인 경우는 U1 X는 언브로큰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X는 그러니까 요 X라는 필드는 U1 X에 대해서는 차지를 가지고 있지만 U1 Y에 대해서는 차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X를 켜도 이거는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G도 가까운 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깰 수 없죠. 왜냐면 G가 이 X 빼기 Y에 대해서는 차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건 언브로큰. 하지만 반대로 그걸 더한 녀석은 깨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큐움을 갖다 파라미터라이즈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걸 스페시파이하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로우 에너지 이펙티브 티오리가 어떤 시메트리를 보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X 브랜치로 가던 Y 브랜치로 가던 Z 브랜치를 가던 원래는 유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시메트리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깨지고 하나만 보존한다. 하지만 이 그 백큐움 모듈라이 스페이스 원점에서는 아무것도 깨지 않죠. X, Y, Z가 다 0이니까. 모두 다 이해를 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티오리를 살짝 변형을 해볼게요. 이제 이 티오리에 매스텀을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 XYZ 포텐셜이 있고, 그다음에 X 필드에 대해서 매스텀을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포텐셜이 바뀌겠죠? x에 대한 f텀을 계산하면 hyz 더하기 mx 그리고 y에 대한 거는 그대로 hxc 그리고 z에 대한 f텀은 hxy 되겠죠? v는 f텀의 절대값을 다 더한 거니까 h제곱에 xc 제곱 더하기 xy 제곱 더하기 hyz 플러스 mx 제곱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이제 그러니까 백큐움이 어디일까요? 이게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해보면 두 가지 브랜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x랑 y를 0으로 놓는 포인트일 텐데, 그러니까 아까 브랜치 세 개가 있었잖아요. 일단 그 중에서 하나 x, y를 0으로 놓는 걸 보면은 이제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겠죠. 지금 g는 0일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x랑 g를 0으로 놔도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죠.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y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죠. 하지만 원래 우리는 이런 브랜치가 있었어요. 얘는 어떻게 됐을까? y랑 z랑 0으로 놓으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인데 요 텀이 있잖아. 얘가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y equals z equals 0인 경우에는 요 텀 다 사라지고 요 텀도 사라지지만 결국 얘 때문에 결국에는 x도 0으로 가요. 이건 없어지죠. 결국에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고 여전히 원점은 이제 살아남아 있고 이 x 브랜치가 날라갔죠. 베스트 텀에 의해서. 그래서 그 경우에서 x 브랜치가 x 브랜치가 사라졌다라고 해서 x 브랜치 is lifted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 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어, 이게 이 모델이 어, 얘네들에 대해서 RG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봅시다. 저 근데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예, 그 V가 스칼라 포텐셜이 그러니까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써야 정확한 거죠,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그건 알아서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네. 맞아요. 원래 그 구분해서 쓰는 게 사실 정확한데 그냥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랬다 저랬다 약간 혼동하면서 쓸 겁니다. 별로 크게 혼동의 여지는 없을 거예요. 저도 질문 있는데 네, 그 엑스 브랜치가 이제 리프트됐다는 게 이제 뭔가 베큐um 아닌 데로 가버렸다는 뜻인가요? 없어졌다고요. 네? 날라갔다는 뜻이. 날라갔다고. 아, 네네. 소음이 많이 들리는데요. 아, 네네. 자, 그러면은 이 모델이 보면은 일단은 그 4차원에서는 다시 적어봅시다. x, y, z 더하기 x였는데 이 h라는 커플링이 4D에서는 마지널하죠. 클래시컬리. 즉 얘는 디멘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슈퍼 포텐셜은 항상 디멘션이 d-1인데 슈퍼 포텐셜이 항상 d-1이니까 4차원인 경우에는 이 카이랄 슈퍼필드는 항상 디멘션이 뭐 d 디멘션에서는 항상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4차원인 경우에는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서 1, 2, 3 그러니까 얘가 디멘션이 3이죠 벌써. 그래서 h는 디멘션이 0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4차원에서는 질량은 h는 마지널하고 m은 렐러번트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스케일을 갖다가 굉장히 낮게 가면은 그러니까 프로반 스케일이 이 매스 스케일보다 굉장히 작을 때는 이그 매시브한 그 엑스 필드가 굉장히 매시브해져서 그런 경우에는 X가 너무 무거워서 사실상 프리즈 되죠. 대충 too heavy.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non dynamic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결국에 이제 그 키네틱 텀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 non dynamic 하다라는 게 그 키네틱 텀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x가 일종의 auxiliary field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에너지 스케일에서는 이제 x에 대한 이퀘이션 모션을 풀고 를 다시 여기 라그랑지 안에 다시 집어넣어요. 왜냐면은 이미 x는 그냥 거의 그 백그라운드 그냥 클래시컬하게 그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해보면은 이제 요 모델에 대해서 x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x에 대한 x 텀이 결국은 mx 더하기 hyc로 주어지는데 이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그냥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놓고 다시 w에다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면은 h에 마이너스 h 오버 m yg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죠. 추가 포텐셜을 그냥 풀면은 예, 쓰고 플러스 결국에는 어쨌든 뭐 n분의 h 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어차피 뭐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풀어보는 매스 스케일이 아까 줬던 x의 매스보다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이펙티브 라그랑지아는 이펙티브 스코어 포텐셜은 결국 이걸로 기술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x는 이미 매우 무거워서 사실상 이제 다이나믹스에서 디커플 돼버렸고 다이나믹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국엔 나의 이펙티브 티어리는 y와 z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만 기술된다는 거죠. 그리고 y랑 z 디그리 오브 프리덤으로 기술될 때 걔의 이펙티브 라그랑지아는 결국 그냥 이걸로 주어진다. 근데 다만 여기서 지금 하나 가정을 한 거는 이게 원래 이 베큐um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요 살짝 넘어가면은 y가 에서 넌제로가 되면은 x도 x 매스도 있지만 g도 매스 아니죠. y가 넌제로면 얘 때문에 g에 매스를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g가 넌제로면 y에도 매스를 주니까 일단은 내가 원점에 그냥 스톱돼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y랑 g의 그 expectation value를 주지 않는 영역에서 일단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그 경우에는 y랑 g는 전부 다 매스레스하게 남아있죠. 일단 y랑 g는 가만히 있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이따가 다시 그거 리비짓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x의 매스만 적용할 테니까 그 매스보다 낮은 스케일을 풀어갈 때는 x는 결국 인테그레이트 아웃해서 무거워서 이제 나타나지 않고 다만 그것에 이제 x가 죽었으니까 그거에 이제 남아 있는 렘넌트가 이제 요런 이제 yg 스퀘어라는 텀을 주죠. 그러면 요 라그랑장이 주는 게 사실 그 여러 가지 인터랙션 텀들 주는데 뭐 이런 것들 줄 수 있죠. 이런 이제 쿼틱 그 커플링 y 제곱이라는 y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네, y 제곱 g의 제곱 뭐 이딴 것들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디멘션이 6이잖아요. 벌써 얘도 디멘션이 5고
그러니까 되게 irrelevant한 오퍼레이터들을 줘요. 다 델타가 4보다 큰. 어쨌든 그런 녀석들을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백큐의 오리진에서는 at the origin of vacuum moduli space 그 infrared fixed point theory로 카이럴 슈퍼필드 두 개로 메스레스 카이럴 슈퍼필드가 두 개가 있는 그런 모델로 기술된다. 그리고 게이지 포텐셜은 0이다. 왜냐하면은 이 쿼틱 텀은 결국 이렐러번트 하니까요. 이렐러번트 하니까 더 IR로 가면 결국에는 0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이 모델에서 최소한 내가 백큐움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그러니까 원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클래시컬하게 얘는 그냥 매스레스 필드 두 개가 있는 티어리로 플로우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기 이제 H 커플링에 대한 이제 축이 있고 여기는 이제 매스에 대한 것이죠. 여기가 이제 H가 0이고 여기가 H가 무한대 있는 점이라고 치면은 일단 요 디렉션은 이제 마지널 하죠. 노란색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요 방향은 이제 렐러번트해서 이렇게 H가 0이라고 하더라도 H가 0인 경우는 이미 우리 많이 했죠. H가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스케일을 갖다가 하이 에너지에서 로우 에너지로 갈수록 M은 U는 더 커질 테니까 이리로 가겠죠. 결국에는 막 끝에 가면은 이제 YG만 남아있는 그런 티어로 플로우 한다. 그리고 H를 켜도 결국에는 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라인을 따라서는 이제 이런 쿼틱 텀이 있는 그런 슈퍼 포텐셜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일로 간다라는 게 얘 매스를 킨 거잖아요. 매스를 키면은 이런 쿼틱 텀을 갖다 제너레이트 하죠. 아까 그 XYZ 때문에 그 XYZ가 이제 X를 인테그레이트 아웃 하면서 그 이제 랩넌트로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결국에는 이제 로우 에너지로 가면 얘가 그 이렐러번트 하기 때문에 0으로 떨어질 테니까 결국에는 일로 간다. 그리고 요 점은 이제 YZ가 0인 그런 포인트일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널리시스입니다. 질문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네, 백큐움의 원점에 있어요. 질문. 오케이,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제 백큐움 그 모듈러 스페이스 원점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펙티브 포텐셜이 생긴 게 Y가 넌제로면은 G가 매스 베지잖아요. 왜냐면 이제 쿼드라틱 텀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Y였으니까. 근데 얘가 매스 베지인데 얘 매스 스케일은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아까 요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가는 와중에 Y를 키면은 그 G의 매스는 결국에는 S가 카파 Y 제곱이 되겠죠. Y
expectation value의 제곱. 따라서 만약에 내가 매스 스케일이 이것보다 작으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y만 남겠죠? 근데 이게 말이 될까? 그 y가 0보다 작을 때 y expectation value가 0이 아닐 때 요것만 살아남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이렇게 y에 대해서 expectation value를 줬는데 얘도 뭔가 스케일이 있는데 갑자기 얘가 왜 얘만 매스레스하게 살아남느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랑 지금 방금 여기서 말한 거랑 뭔가 말이 약간 안 되는 게 얘는 지금 far infrared 에너지 스케일에서 y랑 z가 두 개 다 있어요. 여기에서는 y랑 z가 둘 다 매스레스 했는데 이 포인트에서는 근데 얘는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 원점에서 살짝만 벗어나면은 요 스케일 요런 스케일이 또 다시 도입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날리시스에서는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의 원점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항상 원점에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그 X에다 매스를 줘서 플로우를 시켰더니 결국에는 Y랑 G만 매스레스 해지는 지점으로 플로우를 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기로 했죠, 방금. 그 두 개의 매스레스 필드가 있어요. 두 개의 매스레스 카이로스코프 필드가 있고, 일단은 알았는데, 그런데 Y를 아주 조금 켰어요, 살짝. Y를 살짝 조금 키면은 이 이펙티브 슈퍼 포텐셜에 의해서 G의 매스를 주죠. G의 매스는 카파 Y 스퀘어로 주어져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뮤 스퀘어. 카파 Y 스퀘어가 이게 이제 매스 아니네. 그러니까 근데 요것보다 더 작은 스케일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Y라는 걸 뭔가 줬으면은 그러면 줬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스케일로 계속 플로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아규먼트에 의해서 매시브한 G는 인테그레이트 아웃해서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럼 G는 없고 바로 그러면은 Y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 내가 이걸 키면은 키고 IR로 가면은 Y만 남는데 여기서는 Y랑 Z 두 개 다 매스레스 하자는 거예요. 뭔가 좀 말이 안 되죠. 이 지점에서 여기서는 내가 Y를 다시 켜봤자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는 슈퍼 포텐셜이 없으니까 이 지점에서는 Y를 킨다고 해서 이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매스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Y를 켰더니 그 하나가 매스해져서 날아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리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스케일이 지금 조금 더 이제 그 차근차근 분석해 보면은 Y에다가 매스를 그러니까 배브를 줬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Y는 Y랑 G가 둘 다 라이트하죠. 둘 다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에너지 스케일이 그것보다 더 낮을 때는 이 경우에는 얘가 G에 매스를 주기 때문에 Y만 가벼워요. 이 말의 결국에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두 가지 리밋이 있잖아요. 지금 U를 0으로 보내는 리밋과 우리 지금 U를 0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근데 Y를 0으로 보내는 리밋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근데 Y를 0으로 보내는 리밋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Y를 먼저 0으로 보내면은 두 개 다 가벼운데
y를 냅두고 mu부터 먼저 0으로 보내면은 g는 여전히 무겁고 y만 가벼운 거예요. 즉 지금 두 가지 리밋이 있었어요. 요 리밋과 요 리밋이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리밋이 커뮤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RG 플로우를 그 스터디를 할 때 이 지점 이거를 갖다 약간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far infrared로 간다라는 갔을 때 far infrared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는 게 그 되게 교육의 많은 이제 장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인프라레드 피직스가 뭐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렐러번트 스케일이 뭐가 있는지 다 따져봐야 돼요. 자칫하면은 뭔가 인컨시스턴트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의 리밋이,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숫자를 0으로 보내는 리밋을 취한다고 할 경우에는 뭐를 먼저 0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전혀 다른 물리를 보는 거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은 네. 그 리밋의 순서에 따라 이 다른 게 그냥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다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렐러번트한 리밋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당연히 뭐 고민할 거 별로 없죠. 두 개 이상이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그 되게 나이브하게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렐러번트 스케일이 뭐가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게 다시 지금 결론을 그냥 일단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까 지금 이 그림 그렸던 그림이 여기 있어요. 이거 그냥 요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 지점에서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점에서 YZ가 매슬레스한데 그냥 Y랑 Z에 배브를 킬 수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배브를 키면은 전혀 그러니까 이것보다 약간의 하이 에너지 스케일에서 배브를 킨 거랑 완전히 다른 티어리로 가니까. 그래서 이 지점에 도달한 다음부터는 결국 이 티어리는 나머지랑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표현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h가 0, 무한대라고 하고, 여기가 아까 이제 그 두 개의 매스레스 필드가 있는 그 포인트라고 칩시다. 여기는 이제 매스에 대한 스케일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그 0으로 가는 포인트가 있었고, 근데 이제 배브가 그 넌제로인 경우에는 사실은 얘가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로 가지 않고 안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y 하나만 있고 g는 매스 반이죠. 여기는 이제 뮤가 파파 y 스퀘어 됩니다. w y g는 파파 y 스퀘어 z 스퀘어.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이렐러번트한 커플링으로 보이잖아요. 하이 오더 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파는 결국은 항상 IR로 가면 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0으로 가는 속도가 이 y expectation value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expectation value가 조금이라도 켜져 있으면 얘는 이 근처에 갔을 때 바로 딴 데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거죠. 그뮤 스케일이 이것보다 여기에 도달하는 순간 얘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RG 플로우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되게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RG 다이어그램들을 보면은 이게 되게 컨티뉴어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녀석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싱귤러하고. 그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굳이 말로 다시 쓰면 effective theory at the origin is effectively disconnected. 그거랑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from the IR theory at y not equal to 0. 지금 요 빨간색으로 그린 점은 사실상 나머지랑 그냥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제가 오늘 그뭐 강의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양자역학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양자 장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고전 장론만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뭔가 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제 고전 장론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양자 장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양자 장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해야겠죠. 여기는 고전 장론은 뭐 아무리 그래도 맛보기니까. 근데 맛보기 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의 포멀리즘만 조금 더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저기 카이럴 스코필드를 써가지고 그 라그랑지안 적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는 제가 그 키네틱 텀을 그냥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이게 소위 그냥 캐노니컬 텀인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리노멀라이저블 한 이제 그 하이어 데리버티브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근데 뭐 알다시피 이제 리노멀라이제이션을 고려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이어 데리버티브 텀들을 인듀스 할 수 있잖아요. 그 하이어 룩 다이어그램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펙티브 라그랑지안을 적을 때는 하이어 데리버티브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슈퍼시메트릭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그런 녀석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일단 인덱스를 붙일게요. 카이럴 슈퍼필드가 여러 개가 있다고 칩시다. i는 걔네들을 레이블링한 녀석이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거를 케일러 포텐셜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거는 이제 슈퍼 포텐셜, 아까 이미 봤죠. 중요한 점은 얘는 홀로모픽하다라는 거. 근데 케일러 포텐셜은 그냥 일반적으로 리얼이에요. 얘는 홀로모픽이 필요가 없고, 이게 있으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라그랑지안을 적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K5 II 되고, 이 케일러 포텐셜 텀을 이제 적고 난 거 더하기 뒤에는 아까 이미 했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 텀을 그냥 다 풀어 제끼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대거 I 되고 D mu phi J 잠깐 틀릴 수도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냥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하이어오더 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이어오더 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리버티브가 더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 케일러 포텐셜 파트에 이제 여기는 지금 세컨드 데리버티브가 있었는데 이제 뭐 하이어 데리버티브들이 여기서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장 간단한 얘기는 사실 이거였잖아요. phi i 대거 phi i. 이 경우에는 이거 두 번 미분하면 그냥 1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요 텀이 1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뭐 우리가 늘 보던 그냥 키네틱 텀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케일러 포텐셜이 복잡한 함수로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얘도 phi 디펜던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전개를 하면 요 앞에 이제 뭐 phi에 대한 함수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겠죠.
그래서 뭐 이 키네틱 텀들이 아주 지저분한 함수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in principle.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달라지는 파트가 뭐냐면은 그리고 노테이션상 알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요거를 K, I, J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케일러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붙냐면은 뭐 저기 뭐 컴플렉스 지오메트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이제 컴플렉스 케일러 매니폴드 위에서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케일러 매니폴드의 성질 중에 하나는 케일러 매니폴드의 매트릭은 이런 그 케일러 포텐셜의 이계 미분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랑 아날로지로 얘가 이제 케일러 매트릭 요걸 일종의 매트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진짜 포텐셜 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를 보면은 이제 파이를 일종의 그 타겟 스페이스의 코디네이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코디네이트 그 파이 스페이스 위에서의 인피니테시멀 그 저기 길이소잖아요. 그 길이소들의 매트릭처럼 생겼죠 결국에. 결국에는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K가 캐노니컬하지 않으면 생기는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칼라 포텐셜에 아까 스칼라 포텐셜은 그냥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앞에 이게 더 붙어요. 아까는 원래 이제 dw, d phi, i 되고 저기 원래 I 이거였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는 KIJ의 인버스 자꾸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 파트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켈러 매트릭의 인버스가 이제 저 컨트랙트를 할 때 추가로 도입이 됩니다. 그 파트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많은 걸 바꿀 수가 있는 게 얘가 원래 복잡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in principle 얘가 복잡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클래시컬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국에는 퀀텀 커렉션들을 왕창 달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이제 그 슈퍼 포텐셜만 가지고 뭐 포텐셜들을 계산할 수가 있고 백큐이 어딘지 알 수가 있지만 사실은 퀀텀 커렉션들 때문에 그게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면은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슈퍼 포텐셜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걸로 주어져 있다고 쳐요. 그냥 리니어 텀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F 텀을 구하면 그냥 H고 그래서 클래시컬하게는 그냥 H 제곱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얘의 그 포텐셜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슈퍼시메트를 깨는 것 같아요. 그 슈퍼시메트리를 보존을 하려면은 그 포텐셜이 0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0이 아니니까 얘는 항상 슈퍼시메트를 깨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 KI 이게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엔 얘가 x에 대한 복잡한 함수가 돼서 결국에는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 원점 부분에서 얘를 밑으로 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되는지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는데 여튼 얘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플랫하게 있지는 않고 결국에는 얘를 밑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슈퍼시메트릭 백큐이 있어요. 퀀텀 이펙트에 의해. 그러니까 사실 이 파트가 있다라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저기 되게 뭐 트리비얼하지 않은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교수님,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면 케일러 포텐셜로 제너럴라이즈 한다는 것,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퀀텀 커렉션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결국엔 얘는 퀀텀 커렉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퀀텀 커렉션을 써서 계산해야죠. 결국.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퀀타이즈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과정이 케일러 포텐셜로 제너럴라이즈 하는 게 뭔가 아니 이거 제너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세요. 그냥 제가 예제를 하나 더 할게요. 그 사실 네. 생각보다 퀀텀이 아니라 클래시컬한 경우도 이미 이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네, 클래시컬한 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이그젬플 생각할게요. 뭐 맨날 하는 이그젬플이 이건데 근데 이거를 아주 트리비얼한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로 이런 거를 정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카이럴 슈퍼필드 시그마를 도입해서 걔가 파이 삼성이라고 합시다. 이러면은 슈퍼 포텐셜은 그냥 시그마잖아요. 이게 리니어 텀이니까 이런 V는 Y 스퀘어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썼을 때는 케일러 포텐셜은 파이 되고 파이였는데 원래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K를 시그마 되고 시그마의 3분의 1승을 써야 되겠죠. 그 말인즉슨 V는 이거의 인버스 곱하기 이거죠. 얘는 뭐 아시다시피 y 스퀘어 되고 근데 얘가 0이 아니죠. 얘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시그마 되고 시그마의 3분의 2승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게 0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시그마가 0이 돼야 되죠. 즉 백큐 솔루션이 있어요. 요것만 그러니까 이 파트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일단 이게 하나의 아까 얘기하는 퀀텀 메카니컬한 얘기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사실 클래시컬한 레벨에서도 그냥 이 케일러 포텐셜이 캐노니컬하다라는 가정이 없는 가정이 있다면은 사실 이 파트를 무시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닌 경우는 얘를 항상 그 고려를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시그마로 그러니까 시그마로 리파라미터라이즈를 안 해도 백큐이 지금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원래 안 하면 당연히 있죠. 안 하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안 했을 경우는 이거니까. 네. 이거 꼭 킬러 포텐셜은 캐노니컬 하니까 얘를 가지고 그냥 풀면은 원래 이게 더 좋은 베리어블이니까 이걸로 풀면은 V는 그냥 파이의 4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큐움에서는 파이가 0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이거를 리니어 텀으로 리파라메트라이즈 하고 킬러 포텐셜 파트를 까먹고 있었으면은 수지를 깨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지금 그냥 베리어블만 바꿨을 뿐인데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잘못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되게 트리비얼한 예였고 진짜로 진지한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나와요. 퀀텀 메카니컬하게 킬러 포텐셜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되게 그 틀린 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그 퀀텀 메카니컬한 세상으로 날아가 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뭐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사실 뭐 웨스트미너 모델이니까.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 웨스트미너 모델만 주구장창 할 것 같아요. 웨스트미너 모델 다시 복습을 하자면은 얘는 이렇게 생겼죠. 슈퍼 포텐셜이 그리고 켈러 포텐셜은 캐노니컬하게 얘가 4차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4차원으로 4차원에서는 M은 relevant하고 클래시컬리 그렇죠? 디멘션이 1이니까 얘는 마지널하죠. 디멘션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퀀텀 메케니컬 하게는 이게 항상 우리가 그 UV 다이버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장론에서 맨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다이버전스를 레귤레이트 하기 위한 쿼더표가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뭔가 이게 컴퓨터가 버벅대고 있는데. 컴퓨터가 배터리가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그 사이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네. 네트워크 접속하느라 잠깐만. 아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아까 XYZ 매시브 XYZ 모델에서 이제 두 리밋이 커뮤트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제 UV로 RG 플로우 했을 때 effectively disconnected 된 두 티오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H를 상당히 작게 잡으면은 그걸 0으로 보내는 리밋 같은 거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두 픽스 포인트 중에 어디로 가게 되죠? H가 어느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매스를 주는데 처음에 y 스퀘어 배분을 주는데 배분을 주는데 근데 그 배분을 약간 0으로 보내는 리밋으로 취하면은 네, 배분을 0으로 보내는 리밋에서 그러면은 네. 0으로 Y랑 근데 배브가 애시앙초부터 0이면은 뭐 그 D에 매스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는 항상 매스레스한 걸로 그 남아 있겠죠. 근데 그럼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근데 굉장히 작아도 그것보다 더 작은 에너지 스케일, 그러니까 배브가 굉장히 작아도 그 배브보다 만약에 큰 스케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펙티브를 매스레스하게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배브보다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배브보다 더 작은 far infrared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걔가 매스를 주니까 인테그레이트 아웃 시켜야겠죠. 그럼 저 그래프에서는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죠? H가 이제 굉장히 작아지면 H가 굉장히 작아지면 그러니까 X축에서 이제 플로우 할 때 X축의 시작점이 H가 근데 H는 결국에는 요 카파를 뭘로 잡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결국 그 상수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 스케일을 그만큼 바꾸는 정도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파파를 100분의 1로 줄이면은 그만큼 이제 스케일이 더 낮아지겠지만 이게 G의 매스 스케일이 더 100분의 1만큼 낮아지겠지만 뭐 그래도 100분의 1만큼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쨌든 무거운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하이 에너지 스케일에 있으면은 어쨌든 그 매스는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 근접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낮아지면 결국에는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얘는 한없이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픽스 포인트 그 자체는 영원히 가까이 갈 수는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배브의 사이즈를 뭘로 잡냐에 따라서 얘랑 더 가까워질 수는 있고 더 멀어질 수는 있죠. 이해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충전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20분 안에 컴퓨터가 꺼지지 않기를 빌어주세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이제 퍼터베이션 티오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제 얘가 클래시컬리는 요 커플링이 마지널하지만 우리가 장론에서 다 잘 배웠다시피 얘는 사실은 진짜로 마지널하지는 않아요. 퀀텀 커렉션 때문에. 퀀텀 커렉션에서 되게 중요한 게 퀀텀 필드 티오리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파인 되는 인트린식한 스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퀀텀 필드 티오리는 거의 대부분 이제 arbitrary 스케일까지 맞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항상 뭔가 컷오프 스케일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컷오프 스케일은 항상 숨어 있어요, 어딘가. 그래서 접근할 때 루브 인테그랄을 할 때 항상 발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발산하는 거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레귤레이트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뭘로 정하느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가장 단순 무식한 방법은 진짜로 그냥 컷오프 스케일. 제일 무식한 방법은 이런 컷오프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멘텀 인테그랄에 컷오프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조금 더 똑똑한 방법은 뭐 파울리 빌라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거 쓰는 거죠. 보통 근데 이제 게이지 티어리에서는 우리가 파울리 빌라나 아니면은 직접 모멘텀 컷오프를 쓰지 않는 이유가 모멘텀 컷오프를 직접 쓰면은 로렌츠 인베리언스를 깨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게이지 인베리언스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게이지 티어리를 할 때 우리는 디멘셔널 레귤라이제이션을 많이 쓰죠. 어쨌든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러니까 컷오프를 주는 이제 디멘션풀한 파라미터가 항상 숨어 있어요. 양재 장론에는. 그래서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커플링 컨스턴트가 디멘션이 P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런 다이버전스를 갖고 있겠죠. 그냥 디멘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네, 디멘션이 0이면은 그러니까 마지널한 경우에는 사실 로가리드믹한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4D의 람다 파이 4 티오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P가 0이잖아요. 얘는. 예, 그러니까 이 람다는 디멘션이 없는데 대신에 M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람다가 M 스퀘어에 쿼드라틱 다이버전스를 주죠. 그러니까 뭐 잘 알다시피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그려서 프로파게이터의 코렉션들을 주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쿼드라틱 다이버전스를 가지는데 대충 항상 얘는 람다 UV 컬업 스케일에 제곱에 비례해야 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이제 디멘션레스 커플링 뭐 지금 람다의 함수로 주어지겠죠. 만약 이제 3차원인 경우에는 이 람다 파이 4에서 파이의 디멘션이 2분의 1이고 따라서 람다의 디멘션은 1이에요. 그래서 이제
m에 대한 레이디 그 저기 코렉션을 계산하면은 얘는 그 m에 대한 그러니까 컷오프 스퀘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컷오프 스퀘어 중에서 람다 자체도 스케일을 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람다 U. 왜냐면 얘도 디멘션 1이니까. 얘도 1이고. 어쨌든 디멘션이 2를 맞춰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얘의 그 저기 다이버전스는 결국에는 람다의 스퀘어가 아니라 람다의 리니어하게 나와요. 왜냐면 이게 결국엔 커플링 컨스탄트가 디멘션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게 보면은 그 4차원에서는 좋았던 게 람다가 디멘션이 없으니까 여기에 아무리 복잡한 펑션이 들어가도 뭐 이 다이버전스 비헤이비어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람다에 대한 하이 오더 텀에 들어가는 순간 디멘션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람다 제곱이 들어가면은 벌써 여기서부터 람다 3승이 나와 버리는데 그러니까 여기 코렉션이 람다 제곱 곱하기 람다 UV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어디선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레슨은 이게 디멘셔널 어나리시스를 하는 게 그 실제로 이 코렉션들에 대한 코렉션들이 어떻게 비헤이브를 하는지에 대한 이제 대강의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디멘셔널 어나리시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메트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시메트리가 많이 있으면은 이 디멘셔널 어나리시스로 예측한 그 다이버전스의 정도가 사실은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엔지니어링 디멘션이 중요한 게 이 엔지니어링 디멘션을 가지고 얘 다이버전스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예측이 되고 거기에 나오는 프랙션들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대칭성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그 대칭성 때문에 어떤 거는 절대로 안 나오고 어떤 건 나올 수 있다라는 아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되게 서브틀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거라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가 지금 항상 베스미너 모델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인터랙션에 이런 텀들이 있죠. 유파워 텀, 파이, 대업, 사이 파, 거기 람다, 파이 제곱의 제곱. 그러면 일단 유카워 텀을 보면은 유카워 텀의 파이만 다이그램 그리면은 파이, 요게 이제 y를 주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퍼미언 매스는 이거를 봐야 되는데 퍼미언 매스에 대한 커렉션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파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얘가 주는 게 결국에는 y 스퀘어를 주겠죠. 그 벌텍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매스에 대한 커렉션이니까 매스에 대한 커렉션은 항상 이제 지금 4차원으로 합시다. 4차원 할죠. 4차원에서. 4차원에서는 유카와 커플링의 디멘션이 없죠. 그렇죠? 얘가 이제 디멘션이 없으니까 4D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에서 뭐 당연히 이제 y 스퀘어가 나와야 될 테고 뭐 해보면 람다 UV의 스퀘어가 나와야겠죠. 뭐 그냥 뭐 당연히 우리가 그 배운 퍼터베이션 티어리 기본 지식으로 알 수 있죠. 얘가 그 람다 스퀘어에 비례한다는 거. 여기 그 룩 다이어그램 하나가 있으니까.
아닌데. 남도 유비 제곱이 아니고 남도 유비지. 죄송합니다. 계산해 보면은 요 스칼라 프로퍼게이트에서 1 over p 스퀘어가 나오고 여기 스칼라 저희 퍼미언 프로퍼게이트에서 1 over p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저기 모멘텀 스페이스에 접근하면은 저기 리니어 다이버전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미언의 매스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퍼미언의 매스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육하 인터랙션 육하 텀 있잖아요. 사이가 이게 시메트리를 깨요. 무슨 시메트리냐 하면은 사이를 그 페이스만큼 돌리는 거. 뭐 그렇죠. 얘가 사실 만약에 이 텀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없으면 이런 시메트리가 있죠. 당연히. 근데 요 시메트리는 육하와 인터랙션뿐만 아니라 매스도 그러니까 Y랑 M both breaks the symmetry. 따라서 지금 이게 만약에 처음에 매스가 없었어요. 또 스톱.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지금 이제 대답하고 싶은 게 매스가 없었는데 매스가 없지만 육하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매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퀀텀 메케니컬하게 지금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매스를 만들 수 있느냐? 근데 매스가 만약에 0이었다라고 치면 0이었으면은 카이랄 시메트리가 있었잖아요.
카이럴 시메트리가 있는데, 즉 사이를 E2D I 알파 사이를 돌리는 시메트리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스가 넌제로가 됐다라는 얘기는 카이럴 시메트리가 깨진 거잖아. 근데 6쿼터만 있을 경우에는 카이럴 시메트리는 보존할 수 있죠. 그렇죠? 6쿼터만 있을 때는 카이럴 시메트리 보존을 하기 때문에 m이 0이고 y가 넌제로인 경우에는 카이럴 시메트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퀀텀 코렉션을 통해서 이 시메트리를 깰 수가 없죠. 결국에는. 아야 6화. 그래서 이제 매스텀을 제너레이트 할 수가 없어요. 퀀텀 코렉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룩 다이어그램으로 그 대충 그 디멘션 카운팅을 하면은 이런 게 있으니까 얘 때문에 이제 매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들리나요? 지금 잠깐 인터넷이 끊겼던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들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는 이제 그 매스텀이 없었을 경우에는 카이럴 시메트리가 있는데 근데 매스텀이 만들어지면은 카이럴 시메트리가 깨지잖아요. 따라서 그 시메트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텀을 그 퀀텀 프랙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스가 0이었으면은 계속 0이에요. 퀀텀 메케니컬 하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지고 진도가 많이 늦어요. 다른 교수님들도 그러신 것 같지만 저도 좀 지금 진도가 늦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퍼터버티브하게 이제 이 퀀텀 코렉션들을 어떻게 이제 오거나이즈 하는지 그 시메트리가 얼마나 그 코렉션들을 갖다 컨스트레이닝 하는지 그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슈퍼 시메트리가 있을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이제 제약 조건이 걸려서 그 소위 퍼터버티브 넌 리노멀라이제이션 티오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이유 때문에 진도가 늦어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지금 저기 시메트리가 아노말러스하지 않아야 즉 매스가 제너레이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이걸 뭐 해보기 전에 어나말러스 한지 안 한지는 모르잖아요. 얘는 아노말러스 하지 않습니다. 뭐 얘는 그런데 네. 당연히 그건 감안한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포인트긴 한데 아노말러스한 시메트리는 시메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제 아노말리는 사실 IR 비헤이비어라서 그냥 릴라이벌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럴 아노말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시메트리가 있다라고 가정했는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퀀텀 코렉션 때문에 깨지는 우리가 모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뭐 그거는 밸리드한 질문이긴 한데 이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 카이럴 시메트리는 아노말러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거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카이럴 아노말리라고 있잖아요. 아, 그냥 매저가 그냥 계산에 매저가 안 바뀌니까 그렇죠. 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에는 게이지 필드가 없기 때문에 카이럴 아노말리의 소스가 없거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제 컴퓨터가 곧 꺼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